네, 안녕하세요. 우리 현대차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선배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1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현대차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현대차를요, 아침 일찍에 보셨던 분들은 아마 식겁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죠? 미국에서 또다시 이 관세에 대한 악재가 나와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가 대체거래소에서 한때 45만 9천 원까지도 내려갔었지만 어쨌든 다시 말아 올려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50만 원 부근까지도 올라가 주었었는데요. 이게 아마 큰 이슈라서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시긴 할 겁니다. 자, 바로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에 대해서 이 칼을 들었습니다. 작년과 같이 25%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 다행히도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요즘에는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신뢰감이 조금 줄기는 했죠. 그래서 트럼프의 블러핑으로 생각하고요. 저가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요. 이 관세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현대차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트럼프 관세의 이슈의 본질을 먼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바로 29일 목요일에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이 동시 진행되는데 이걸 미리 정리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는 현대차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현대차 지금은 매도하시는 구간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댓글로는요. 매도 금지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영상 초반에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왜 그렇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이게 필수로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 영상 초반부에 바로 해주셔야 다른 현대차 주주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우리 현대차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개인분들이 정말 많이 매수를 해주셨어요. 그때부터요. 이런 분들께서 혹여나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으셨을 때 조금이라도 흔들린다 라고 하면 투매 물량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도록요 제가 꽉 잡아 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다른 주주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뜰 수 있게끔 지금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매도 금지 같이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근데 오늘 영상 중반부에는요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이라고 하면 결국엔 종목이죠. 그래서 현대차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포트이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간에 이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받아가시면서 영상 시청하시면 정말 유익하실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워낙 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관세를 작년에 25%대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자동차 업계에 충격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렇죠? 일단 관세를 올린다라는 이런 카드 자체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도 작게 나와 있지만 바로 이거죠. 대미 투자.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요. 작년에 3,500억 불을 투자하겠다 해놓고 이게 사실까지 지금까지 전혀 진행되거나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야, 너네 약속했는데 너네 왜 돈 안 내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뿔이 나가지고 너네 자꾸 그딴 식으로 굴면 우리가 관세를 올릴 거야. 일단 그것만 알아둬 라고 먼저 이 블러핑을 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블러핑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아마 시장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이 좀 많이 되시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뭐냐?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미국의 관세 폭탄이 진행된다 라고 하면은 현대차, 기아 영업 손실이 5.3조가량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밑으로 내려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겁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날 이 SNS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상호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장전에 이 대체거래소에서 현대차의 주가가 45만 9천 원까지도 흘러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증권가에서 예측하기를 밑으로 내려서 보면요. 이겁니다. 증권가는 이 자동차 관세가 다시 25%라고 오른다라고 하면요. 현대차, 기아는 올해 5조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볼 것으로 관측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관세가 10% 이상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영업 비용이 현대차는 3조 가까이, 기아차도 2조 2천억 가까이 손실을 보게 되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조정폭은 현대차가 23% 내려가고 기아차가 21%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관세가 10포인트 인상된다라고 하면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 실적이 크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땐 주가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곤두박질을 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저도 그렇고 시장도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결국 해결은 될 거예요. 비록 자 이런 국회의 절차가 변수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해결은 될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소식이 나온 이후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을 거고요. 자, 국회 쪽에서도 조속한 승인 요청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관세는 다시 15%로 재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실적이 줄어들 가능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블러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셨겠죠. 자, 그래서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져주면서 자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다시 50만 원대로 가격을 올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현대차로 돌아와서 이번 주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냐? 일단 현대차는 29일 날 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동시에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이 원하는 건 단순히 이 실적이 잘 나왔느냐,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가 앞으로 어떤 이 청사진 방향성을 제시하는지 이 로드맵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컨퍼런스 콜이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 더 강하게 들어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작년에는요,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고 그 영향이 숫자로 실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아마 사실 반영이 돼서 주가가 내려갈 거였다라고 했으면요, 자 1월 초부터 횡보하거나 내려갔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가는 오히려 어떻죠? 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할 것이라는 건 시장이 충격을 이미 흡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아니다. 우리가 현대차가 1월 달에 올라오게 된 배경이 뭐였죠? 자, CES에서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발표하면서 CS 최고의 로봇상을 받았습니다. 1등이에요, 아틀라스가. 그래서 현대차가 앞으로 차만 파는 기업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로봇까지도 같이 하는, 앞으로 이 로봇 기업으로서 변모하는 흐름을 이 기업의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번 이 컨콜에서요, 이 방향이 더 강하게 나온다, 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주가는 여기서 더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과연 현대차가 이 전고점이죠, 60만 원대를 넘어서는 그림이 단기적으로 컨퍼런스 콜을 앞두고 지나고 나서 쉽게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좋아요 버튼 혹시 안 누르신 분 계시다라고 하면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 유익하다, 뒷내용이 더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댓글도 매도금지 써주셔야 됩니다. 자꾸 부탁드려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 60만 원을 보면서 달려가다가 여기서 딱 저항받고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도 어느 정도 동반해주면서 음봉이 3거래일 연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 거는 맞기도 하고 정확히는 조정 추세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딱 한 가지씩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좋은 점은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도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아래꼬리 달리면서 주가를 반등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든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단기적으로 이 밑에서는 물량을 우리가 받겠다, 이 50만 원을 지켜주겠다라는 심리가 확인된 겁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줄 때 탄력적으로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일단 저가 매수는 분명히 들어왔습니다만 50만 원 구간으로 갈 때마다 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 악재가 출현했지만 50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저가 매수 물량을 주우려는 매수세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장 초반부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던 만큼 이렇게 올라가려는 구간 있죠, 50만 원대를 자 뚫고 올라가려는 이런 라운드 피겨 구간에선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즉 현대차가 계속해서 올라갔던 때만큼 매수 심리가 솔직히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지켜보면, 확인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 그리 크진 않지만 어쨌든 내려가는 구간에서 자 신용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뭐 엄청 크고 걱정되는 정도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현대차는 시총 자체가 크기는 합니다. 100조짜리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과연 0.8%가 마냥 작다라고만 보기는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이 신용매매 동향을 우리 자 수급이랑 같이 놓고 보게 되면은요, 자 개인분들의 수급이 폭증하는 구간 이때죠. 자 22일부터 보게 되면은 신용 물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계속해서 개인분들이 들어오신 거는 맞기 때문에 자, 신용도 계속해서 같이 올라가 줬다. 그러면 개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신용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같이 따라오는 논리는 뭐예요? 바로 이거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가를 눌러서 어떻게 해요? 신용 물량을 뺏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죠. 반대 매물을 유도한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 지금 분위기에서 주가를 막 계속해서 밑으로 눌러서 신용 물량을 턴다? 이거는 논리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눌리면 눌릴수록 자, 저가에서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신용 물량이 털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반대 매매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가 좋다라고 하면 이 증거금이 쉽게 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대차에서 신용을 썼어도요, 다른 종목에서 뭐 신용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전체적으로 이 증거금이 자, 방어가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장에선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이 바닥에서는 신용 물량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기관이랑 외국인 입장에서도 개인분들이 신용까지 끌어다가 이 구간을 받쳐준다라고 하는 건 머리가 아파질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 바닥권에서 쌓여있는 그런 물량이 반등이 나올 때 자, 수익 실현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 물량을 비싸게 받아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가를 애매한 구간에서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자, 횡보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신용을 쓰신 분들이 이자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그래서 변동성이 안 나오고 주가가 옆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생각하시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자, 두산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두산이 최근에 11월 달에 옆으로 누워버리는 형태를 보여주었었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게 되면은 10월 말까지 신용잔고가 2%대, 2% 초반대, 많을 때는 거의 3%까지도 자, 바라봤던 종목인데 지금 보게 되면 어떻죠? 옆으로 주가가 뉘어버리니까 자, 2%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과거에 마찬가지로 얘도 좋은 종목이잖아요. 원전에서는. 근데 변동성이 죽고 나서 옆으로 계속해서 기어가면 개인분들이 이 구간에서 많이들 털립니다. 신용을 썼으니까 이자는 계속해서 나갈 거고, 개인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여기서 버텨야지가 아니라 다른 종목, 야, 두산은 이렇게 못 가는데 다른 거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다른 거 잡자.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가 옆으로 누워버린다 라고 했을 때 현대 재미없다. 야, 요즘 삼성전자 20만 전자 간대. 3전 사자. 3전. 아니, 코스닥 3천 스탁 만든대. 3천당 만든다니까 코스닥으로 가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관과 외인들이 주가를 눌러서 반대 매매가 나오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요, 이 구간에죠, 40만원 중반에서 한 50만원까지 자, 이 구간에서 변동성을 조금씩 주면서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옆으로 누워버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급락이 나오기는 이제는 좀 어렵긴 합니다. 워낙 장이 좋기 때문에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컨퍼런스 콜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적어지면서요, 개인 입장에서는 이 지루한 횡보장을 겪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느냐, 우리 현대차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요, 이 대차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대차 잔고가 얼마나 늘었죠? 300만. 자, 320만 이랬던 게 자, 지금에는 1월 26일자까지 나온 겁니다. 640만 주가량까지 늘어나 있어요. 300만 주가량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이게 대차 물량이 폭증한 구간이 어디냐? 자, 1월 7일부터 1월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올라왔었습니다. 제일 크게 들어왔던 건 이때죠. 자, 1월 12일 날. 그러면 30만원, 40만원 여기서 대차를 친 사람들은요, 지금도 손실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대차 빌렸으니까 상환을 해야 돼요. 이 물량을 갚기 위해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수요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요, 이 주가를 누르게 되면 물량이 털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매수세가 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숏커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혹여나 지금 구간에 있죠? 이 구간에서 만약에 하락이 좀 나온다, 밑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 40만원 중반대죠. 그러면 45만원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근에서 터치를 계속해서 해준다 라고 하면요, 이때가 1차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정도 빠지는 게 40만원 초반대입니다. 41만원에서 42만원 이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50만원 위쪽에 물려 계신다라고 하면요,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진입은요, 어쨌든 40만원 중반대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물려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구간을 공략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까지 아마 내려가려면 21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물을 타실 생각이시다라고 하시면요, 일단은 제가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릴 거기는 합니다만, 이 구간을 생각만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내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겠죠. 좋아요도 바로바로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요, 매도 금지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간은 잘 오지 않을 수 있으니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잘 버티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내용을 덧붙여 보자면, 일단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이거는 가장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이 왜 올랐고 왜 올라야만 하는지 이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높은 구간에 물려 있어도 버틸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오히려 빠질 때 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을 우리는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왜냐? 어차피 명분, 이유를 알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왜 올랐을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현대차가 이번에 올라간 건 자동차로 판 이익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앞으로 로봇 기업으로 변모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부분이 기대감으로 올라와서 실제로 아틀라스를 양산해내서 이거를 본인들 공장에도 투입시키고 자, 이까지도 팔아먹는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기업으로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나왔던 이 관세 이슈 있죠? 이거는 실적이랑 바로 연결되는 지금 당장의 이슈입니다. 물론 당연히 기업은 이익이 나와야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현대차는요, 이번 상승을 주된 요인이 결국 로봇이었다, 로봇 기업으로 변모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자, 확장된다라고 하면요, 이런 하락 구간들이 나온다, 옆으로 굴러간다 라고 했을 때 분명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이 너무 좋았다 라고 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좋아요도 바로바로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매도 금지 적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고 중간중간 꼬인 부분도 있어서 댓글로 조금 어려워요 라고 남겨주시면,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는지 이거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대차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 중에서 내가 물려있어서 추매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신규 진입이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가,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증권사 리포트 80만원 보고서 나왔는데 80만원까지 쳐다보고 있으면 되나요? 당연히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요, 여기 화면 상단에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남겨주시면 되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라고 남겨주시게 되면요, 실시간 내용 통해서 황금손 다니엘이 보고 있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현대차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영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선물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 일단 예상하고 있는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텐베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제가 항상 근데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 안 드리죠. 이 텐베거가 달성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주식의 모든 요소들 있죠.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재료도 봤을 때 충분히 텐베거 달성해 줄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으니까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자, 소액 정도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바로 인수합병이죠.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걸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삼성전자가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게 되면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다가도 1년도 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만약에 소위 말한 이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가 이런 하락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매출도 떨어지고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일단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 자, 전장이랑 로봇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자, 이 구매 리스트죠. 여기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공통적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 이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 측정을 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죠.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공장에서 납품을 받고요.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공장에서 위탁받아서 조립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에서도 이 자율주행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라는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17,500원에서 64만 5천 원까지, 어제는 70만 원까지도 가졌죠. 자, 무려 거의 40배에 달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를 바라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러프하게 한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인수합병이 혹시나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돈 냄새를 맡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10배거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자,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자,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010-9630-2563번이죠.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선이 준비한 2026년 아니면 어쩌면 우리 선배님들 인생 최초로 10배거를 달성할 수도 있는 이번 인수합병 종목, 정말 어렵게 가져온 만큼 한 번씩들 받아가 보셔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혹시 아직도 안 보내신 분 계시다라고 하시면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매도 금지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고 싶으셨던 말 다 편하게 써주셔도 됩니다. 다만 자, 욕만 하지 마시고 전화도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는 시간 상관없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요까지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려 보면서요, 뭐라고요? 010-9630-2563번으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우리 현대차의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플러스로 방금 전에 준비한 인수합병 종목까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지금 구간 자체가 저점에는 있지만 아무래도 수급이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는 만큼 빨리 받으시면 빨리 받으실수록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